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있으세요? 네, 뭐, 네, 시간 또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제 보면서 네, 중복되는 건 이제 지내고 가면서 볼게요. 네, 어, 네, 공부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과 신앙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뒷부분은 굉장히 포괄적 질문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대신하면서 좀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복음중신학교에서 잘해줄 거라고 봅니다. 인성교육, 신앙교육 됐고 그 공부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자꾸 옆에서 해준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옆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께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형식이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꽃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난 이제 공부하고 싶어. 공부밖에 없어. 아니면 내가 이제 대학 가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애들 수준에 맞게끔.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 아이의 계획이 세워지겠죠. 공동체 훈련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다양하게 많이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됐고 네 개별 상담이나 개인별 관리가 따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죠. 코치가 저희들 나누는 코치라 이름 붙이고 교과 쪽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 교과라고 그러잖아요. 교과와 활동 부분을 나누고 또 학습에 있어서는 교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역 뭐 영역별이 있잖아요. 그 영역별로 이제 그 코치진들이 선배 교사들 중심 또 아니면 다른 교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워낙 요즘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뭐 정승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죠? 네, 이 유명한 그 인간 강사들이 진짜 널려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그리고 1년 프리패스만 끊어도 아시죠? 네, 한 3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전국의 최고의 강사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것도 강의의 질과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활용하면 되겠죠. EBS 최고입니다. EBS가 왜 최고냐? 지금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 뭐 계속 뭐 사실은 뭐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2번 말고도 매달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교육청이 진행하는 모의고사 그 자료들이 바로 다 뜹니다. 시험지 뭐 그다음에 답안지 해설 그 자료들이 그대로 다 떠요. EBS 아이에 그것도 뭐 한 달 뒤에 뜨는 게 아닙니다. 그 주에 바로 떠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되냐면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지만 보여. 그럼 딱 이제 정답이 나오면 그거를 그 EBS 아이 입력을 시킵니다. 국어에 딱 입력시키면 그 국어 영역에 얘가 오답과 정답뿐만 아니라 분석이 다 돼서 나와요. 그리고 얘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모 집단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다 분석해줘요. 그리고 그 분석표를 가지고서 갖다 놓고 얘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때는 학교가 모든 걸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지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학교에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희도 이제 학교 시험지를 주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정보들은 아주 뛰어나게 오픈돼 있다. 그렇게 전문적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 숫자와 그 학생들의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함께 할 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하고 예전에도 나눴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 변두리 학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함께 작은 학교들이 연결되고 함께 할 때 풍성해지겠죠. 수학여행도 같이 가고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지. 안 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하브루타 교육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는 그 교육 안 하고 있는데 그 교육도 저희 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네,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진로를 찾고 싶어질 때까지 동기부여 아까 설명해 드렸고,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 아이가 원하는 활동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애들이 그렇다고 이상한 걸 뭐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지들도 이렇게 무서우니까 하기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매번 사실은 되게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외부에 이제 어떤 저희는 평화, 또 평화 배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관과 연계시켜서 2주일에 한 번씩은 외부 학습을 전문 기관에 의해서 뭐 아까 사진 자료 이렇게 되게 좋은 공간, 저희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 그쪽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필요에 따라서 요즘은 그런 거를 되게 비용이 들지 않아도 해주려고 하는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경험시키려고 하죠. 네, 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중2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몇 분 있겠네요. 여학생인데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414? 414에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네. 네.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414 잘 몰라. 주변 친구들이 너도 학원을 다녀야, 중요한 질문 나왔다. 너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또 여러분 또 중간고사 좀 심각하게 망쳐서 414에 계속 다니는 것이 맞으시 고민은 414 다녀야 되고. 자 보세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 저희도 이제 처음 신입생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공교육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한 공통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비슷한 공통적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대학식의 시간표예요. 공통 수업들이 있고 나머지 선택적인 것들로 하게 되니까 자기 시간표와,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얘 시간표가 달라요. 그리고 비어 있는 시간들이 군데군데 대학처럼 돼 있는 거죠. 비어 있는 시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책도 읽고, 책은 주로 안 읽어요, 잘. 네. 나중에 책을 읽는데 처음에 책이 안 읽어. 뭐 이렇게 카페에 와서 뭐 놀기도 하고 스마트폰 보고 뭐 그래요. 예. 그렇게 하지만 비어 있는 시간을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좋은 학습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교육 애들은 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그 자유를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뭘 해야 되니 뭐 이렇게 문제집 같다는 거, 학원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이었으니까 저희들이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펴놓고 교회에서 문제를 풀어. 한 2, 3주 동안은 다 똑같아. 갖다 놓고 불안하니까 문제를 계속 풀어. 예. 푸는데 많이 틀려. 자기 실력이 아니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2, 3주 되면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줘, 상담을 해줘요. 왜냐면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현재의 중학교 중심의 학원 것은 내신에 적합한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에 적합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반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죠. 인정하시죠? 자기 실력 아닙니다. 문제 푸는 거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실력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즉슨 성적은 좀 나올 수 있어.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근데 특목고도 요즘 그렇지 않지만 중학교 때 그 성적이 여러분 아무런 대학 시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있게 되냐면, 그렇게 학원에 적합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길들여지게 돼요. 나중에 뭘 못하게 되냐면 내 공부를 못합니다. 실제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학원 안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돈도 안 들어가지. 학원 여러분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애들도 학원 안 좋아합니다. 왜? 거기선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 그런 거에 적합해 있기 때문에, 내신에 적합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다양한 시간 속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가 왔을 때
그러면 애들 기초가 없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능 아까 정시 같은 경우에 길게는 2년 공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게 잘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게 되지 않더라도 다 어느 정도는 검정고시 했으니까 이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검정고시 성적만 수준만 되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안 믿으신 눈치인데 뭐 저렇게 하려면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모의고사 보면 이제 아침 8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 풀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거를 작년 한 해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80회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실제 나도 어지럽더라고. 그만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분석하고 계속해서 왜 너 꼽힌다 그랬으니까 이제 한다니까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애들이 집중하니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결과가 나타나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시험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애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나온 거야. 대부분 수능이 그렇잖아요. 뭐 불수능 이게 요번에 불수능의 과목이 뭐였냐면 오히려 사탐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이미 80회 보면서 불수능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진짜. 예. 그런 걸 겪으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안 떨리더래. 하나도 안 떨리더래. 옆에 있는 난리가 아니더래. 막 분위기가 그래서 막 진짜 그 포기하는 그 쓴소리가 있는데 늘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를 해서 시험을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정확히 자기가 공부만큼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학원 얘기 질문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애들한테 부모들한테도 불안하지 마라. 예. 학원 보내지 마라. 다른 게 학원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방해가 된다. 예. 실제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답은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4일사는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그게 맞을 것 같아. 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지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마냥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 실제 있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아까 저희들 얻은 친구 중엔 두각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공부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춤추고 싶어 해. 댄스야. 예. 부모로서는 답답합니다. 예. 댄스 하면 연예인으로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근데 모르겠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든 경험하든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 마냥 기다려줘야 될까요? 마냥. 네, 마냥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애들이 뒤 질질 끌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가? 네. 학습의 방식이 궁금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자기 의지잖아요.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갖게 되는 게 다 시간차가 있는 거고 의지의 진정성은 있어요. 의지의 진정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이것 때문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식들 자기는 의대에 가고 싶대. 의대에 가고 싶대. 야, 의대에 가고 싶어? 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잖아. 상담하잖아요. 4시간 정도만 자고 우리가 얘기 쭉 합니다. 할 수 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의대는 가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아직 얘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디에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예. 뭐 공부라고 하는 것도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아이들이 그때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예, 그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형과 동생. 자, 그래서 저희 학교나 여기도 그렇겠지만 아까 나오지만 그 인성 교육관의 가장 좋은 건 학습과 인간주에서는 아이들이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저희 튜던트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면 튜터와 스튜던트의 합성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튜터는 이제 교사,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거고 스튜던트는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강의보다도 학습에 제일 좋은 효과는 본인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야지 가르치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은 교사가 누구냐면 선배 교사예요. 선배 교사라고 대단한 선배가 아닙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가르치게 해요. 예? 그래서 애들이 가르칠 때 기가 막히게 아는 척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가르치려고 진짜 제가 봤어요. 뭐 만들면서 진짜 밤을 샐 정도로 얘네들이 그 자기 이해에 대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르치게 하면서 서로 이제 동생과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라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년별로 아이들을 모아놓는 지금 구조가 사실은 어디에 적합하냐면 경쟁시키기는 좋은 구조예요. 한 학년 같은 나이 그럼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은 반드시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서열을 매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지 않아도 학교에서 알아서 매겨주잖아요. 매겨주지 않아도 애들 스스로 서열을 매기기 시작해요. 안 좋죠. 서열을 왜 매깁니까? 다 1등이지. 다 좋은 아이들인데 상하 이걸 자꾸 가르니까. 근데 통합의 장점은 뭐냐면 서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예, 같이 중학교에서 선배 뭐 후배 같이 이렇게 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협력해야지 돼. 알려줘야지 돼. 동생들이고 또 누나들이고 뭐 선배들이니까 또 잘 배우면 되죠. 긴장감이 없잖아요. 얘가 날 가르쳐 주는데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성교육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교사 나이가 다양해서 딱 맞는 같은 나이의 또래를 갖기 힘들 경우 여기 나오네요. 아이가 외로워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이가 외로워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또래가 있으면 더 좋아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학년에 한 명인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년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인정해요. 맞아요. 자기 또래가 있으면 좋은데 많아도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가 막히게 자기 또래가 아니면 아래 위 또래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가까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됩니다. 뭐 완벽히 그것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중에 같은 나이 학년의 또래들이 뭐 이거는 좀 정답은 아니지만 들어와요. 이번에 들어왔어. 우리도 들어왔어. 한 명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야, 기도하자. 맞아. 너 같은 또래 있으면 좋을 거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들어옵니다. 뭐 그죠. 정답은 아니지만 참 말하면서 답답한데 뭐 다 우리가 좋은 건 아니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 하지만 상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그건 해소가 됩니다. 실제 저희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괜찮아져요.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부모 교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부모 교사는 적극 활용합니다. 네, 저희로서는요. 부모가 교사할 경우 자신의 자녀들이 더 불순종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이거는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부모가 교사할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이 더 불순종해서 불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갈등이 불순종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불순종, 그게 불순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부모의 교육관과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이거를 해소해야 돼요. 애들이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인사 같은 경우 있죠. 저 인사 같은 경우 인사 애들이 잘하면 부모님 되게 좋으시죠.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인사입니다. 사실은 맨날 인사를 하래. 응? 인사 물론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목사님 또 들어오면 목사님 오셨다 빨리 인사해라.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해요. 글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합니다. 인사도 자발적으로 해야죠. 인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이거 뭐 인사도 예절도 이렇게 없어. 예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생각에 잠겨갖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인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존재 의미 자체 그대로예요. 근데 자꾸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학생, 이렇게 해야지만 예절 바른 아이, 이런 어떤 걸 딱 갖다 놓고 이게 하면 순종, 안 하면 불순종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사 잘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인정하면서 너무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로 자꾸 이렇게 어떤 그 틀을 자꾸 갖추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게 저희 교육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오히려 그래서 더 들어와서 나는 불순종을 생각하지만 그게 불순종이 아니다. 아이와의 이 상호간의 그 속에서 맞춰가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고 너는 아이고 나는 교사고 너는 뭐 학생이고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저희 가치관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이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다.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한 명이라는 얘기. 나또 우리가 우리 모두 하나다. 뭐 이런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다. 함께 원팀이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인데 원팀이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학비는 적은 학비로 학교 운영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이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여기 급식도 받죠. 그 정부 지원 받죠. 저희 정부 지원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 학비는 대략 작년에는 없었고요.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고생 엄청 했고 이번 올해서부터는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달 학비가 달라요. 저희가 이제 후원 받는 것도 있고 기도 공급된 것도 그러면 그 토탈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학비와 견주어서 n분의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가정통신 보낼 때 아싸 이번에는 상태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40만 원인데 36만 원에 이번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와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번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요.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학비는 그런 식으로 적은 학비로 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 여러분과 저희 학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올려요.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김치가 없다. 빨리 김치 내놔라. 그러면 이제 막 다양한 파김치, 깍두기, 뭐 알타리 막 들어와. 그래서 이제 냉장고 그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빈 냉장고 사진을 보여줘요. 애들 지금 굶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자기 애들 굶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없는 거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좀 없어야 돼. 좀 결핍이 돼야 돼. 그래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긴 확실히 그래요. 좀 없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없는 거를 약간 즐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없기를 바래.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하죠, 그죠? 네, 교사들이 힘들어하죠. 어떨 때 교사들 사례비가 늦게 나갈 때도 있어요. 이게 생각대로 탁탁 안 들어오잖아요. 공지해도. 그러면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지만 다 얘기를 하죠. 다 오픈해서 얘기해요. 예, 교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중2 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공부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공부법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법이 여기 맞지만 나와 있지만 그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거 찾아주는 거는 그 아이의 공부하는 부분들을 학교가 잘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공부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네, 요즘 워낙 공부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질문 같아요. 공부법이 거의 학습에 공부하는 의지를 딱 갖고 공부법이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공부법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조건 앉아서 너 사당 오락이야. 이거는 일제 시대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력고사 시대 저도 학력고사 시대인데 이전에 그런 시대의 공부는 양을 투입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그 결과 아웃풋이 나옵니다.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근데 수능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수능은 갖고 얘기한다면요. 수능은 어떤 시험이냐면 칠판 없어 그냥 얘기할게요.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들이 똑같은 방식이 뭐냐면 추론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 전제와 소전제에 따른 그러면 이렇게 전제가 소전제가 돼 있으니 그럼 뭐가 결론이 나오게? 요걸 물어보는 게 다 수능의 시험이에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래요. 물론 사탐 같으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생각 안 하고 시간만 그냥 디립다 그때 앉아서 그렇게 하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그 구조 속에서 공부법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뭐가 줄어들겠어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수능 정시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그냥 학원에 보내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많은 정보들 속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아이가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공부해 갈 수 있도록 각 과목마다 그렇게 되면 전략이 나오게 되죠. 예. 그 세부적인 전술도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이제 공부법에 관련된 이야기다. 예. 보게 됩니다. 아이가 마지막 질문. 네, 아이가 꼽히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지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요? 네, 너그러운 눈빛으로. 속은 너그럽지 않아. 속은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러나 진짜 너그러운 모습으로 너는 반드시 꼽히게 될 거야.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진짜 중요한 도움입니다. 신뢰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당연히 무슨 교회 설교 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낍니다.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게임을 하고 싶다. 무슨 게이머 네가 한 게 아니라 게이머 아들 게임하고 싶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이 인간 속에서 그죠? 미쳤냐 너 진짜 이러고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 게임하고 싶어? 그래 지금 야 컴퓨터 환경 너무 안 좋아 바꿔. 네, 최고급 사양을 갖다 주는 거죠. 네. 애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 그래서 야 이거 할 때 프로게이머를 또 만나게 해줘 또. 실제로 지금 만나게 해줬어요. 예. 근데 그거 만나고 온 다음에 접더라고요. 예.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빨리 접더라고. 네. 4년 전인가 그랬었어요. 프로게임 안에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게임을 하겠대 막 난리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디면 송도에 가서 프로게이머가 거기서 그 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무슨 팀 잊어버렸는데 만나게 해줬어. 그랬더니 만나고 와서는 깔끔하게 접고 네, 지금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됐어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각각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또 다시 또 도전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 원활하게 되는 것, 그게 상당히 부모의 실제적인 준비와 태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질문지로 질문을 마쳤고요. 혹시 그 질문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그것만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있으시면. 네, 친구 질문 있어요? 그냥 돌는 거구나.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한국의 특징은 질문이 없다는 거. 너무 좋은 교수들은 너무 좋죠. 질문이 없으니까. 혹시 이런 질문 있습니까? 혹시? 네, 네, 질문 없습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또 목사님께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연관지어서 저희도 같이 복음중신학교랑 연결돼서 함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미 그런 제휴가 암묵적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또 좋은 관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들으셨겠지만 목사님이 그 연합하는데 아주 달인이세요. 그래서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사경회 같은 것도 혼자 강사 초청하기 강사비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 교회 작은 교회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잘나서 독주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나누는 거, 서로 돕는 거, 십시일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해도 뭐 네, 다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예, 미국 보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정말 없으세요. 그냥 다 돕고 나누고 이런 마인드셔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실제로 같이 교제하고 싶으면 뭐 저와 이제 김철호 목사님 다녀왔지만 우리 학생들도 한번 놀러 가고 싶다 변두리 학교 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뭐 그런 교제들도 다 가능하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작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고 네, 이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좀 강의를 부탁한 물론 이제 진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가서 교제를 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 믿음 아닐까요, 그렇죠? 속이 부글부글하면서도 그래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이면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창조해서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게임기를 막 사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그냥 통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도전됐던 것도 근데 이제 안 되는 아이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안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안 될 수도 있지라고 믿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닙니다. 다 꽃은 핍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3 때까지 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고3 때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계속 하나님의 통로만 대주면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라는 아까 그래서 그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교육 철학이라고 했지만 이제 일반 세상의 교육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육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믿음이 변두리 학교를 세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소프트웨어는 이제 맞춤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정말 탁월하시긴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별로 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기독교적인 그 믿음이 변두리 학교를 작지만 세워 나가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진로하고 아까 이제 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